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2월 6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네,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럴 때 또 뒤늦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보다가 조금 시름시름 앓다가 날씨까지 추워지면 감기 딱! 예, 독감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걸리십니다. 꼭 조심하시고요. 일단 마감했던 미국 증시와 그것도 또 국내 증시 동향들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 시장은 힘이 없어요. 예. 미국 시장 보기 전에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예, 해외 아시아 시장 한번 동향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며칠 전에 강하게 정고가를 돌파를 시도하다가 조금 밀립니다. 근데 아직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52,000 중반대 여기 잘 지지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탈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한번 시세를 일본도 좀 비슷해요. 지금 거래 급증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약간 약간 과열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예, 일본 주식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추세는 지킵니다. 하지만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이죠. 그 점을 잘 돌파하느냐 이런 쪽인데, 미국보단 훨씬 낫고요. 지금 분위기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최근 들어서 이거 증치세 올린다는 얘기 이거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때 또 과열을 약간 좀 줄이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훅 밀렸다가 돌아갑니다만 다시 지지받게 되면 또 나쁘지 않고, 예, 그리고 또 대만 많이 봐야 될 게 이제 대만이죠. 대만은 먼저 조정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이 쭉 한번 우리 좀 힘들어요 했다가 돌아가다가 다시 이어지는데, 여기 31,500 요 자리 이탈되게 되면 대만도 좀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이 약간 그런 관점이죠. 근데 일본은 어차피 환율이 엔화 약세로 움직이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게 되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 증시가 요게 요거 지키면서 이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미국 동향들 봤을 때 대만 같은 이제 IT가 전부인 국가, 이게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걱정인 거죠. 예, 그런 모습들 쪽에서 일단 미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런 중요한 자리권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보게 되면 이탈하기 시작한 게 첫날 1, 2, 3, 4, 5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크게 벌어졌다고, 이 기준점이잖아요. 중요한 자리들. 여기서 계속 지켜졌던 흐름들인데, 여기서 지금 5일 만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 1, 2. 근데 폭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딱 잡아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잡아주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금요일, 오늘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줬다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화, 주초에는 다시 23,000대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인데, 왠지 좀 처져 보이는 느낌이 나는 건 왜일까요? 예, 그리고 또 나머지 자산시장, 요즘, 너무 좀 과격합니다. 그동안 많이 갔던 원자재, 가상화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초토화합니다. 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가상화폐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강했던 게 이제 원자재였고, 그 다음이, 가상화폐는 계속 좀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원자재 쪽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또 급하게 올라오니까 같은 경우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 CME에서 이거를 너무 급하게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레버리지 마크던 쪽은 한번 당하겠죠. 당해서 추격을 받는 상황 쪽에서 한번 레버리지가 청산된다 그러면, 내가 원래 플레이어 A라는 사람은 사모펀드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이거 열심히 추적해서 나머지 구성들도 쭉 있는데, 나는 주식도 하고 원자재도 하고 가상화폐도 하고 다 해. 근데 이게 하다가 잘못 플레이하다가 이게 한번 딱 타격을 받았습니다. 청산이 한번 됐어요. 그러면 청산되다 보니까 이게 급격히 없어지게 되면 나머지 어떤 자산에 대해서도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까지 있는 것 청산, 가상화폐도 약간 또 레버리지 섞겠죠? 이거 청산. 레버리지가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청산. 그러면 둘 다 되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혹시나 마이너스 난 거 있다 그러면 뭐까지 손댑니까? 주식. 예. 이것까지, 예, 압박, 하락 압박. 그런데 여기서 뭘 팔아야 돼? 제일 약한 게 소프트웨어라며, 소프트웨어부터 팔아. 이렇게 되는 과정들, 이게 지금 연쇄 도미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갈 때는 가장 좋은데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생각보다 가정 경로보다 가파르게 올라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냐? 돈 벌 것 같은데 자, 레버리지 한번 써봐. 큰 돈 벌어야지. 이때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욕심이 작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초과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맞긴 맞는데 여기서 이거 받고 돈 되니까 더 하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지금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무서운 거죠. 솔직히 이런 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당하고 나게 돼서 계좌가 저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 벌써 시간 20년 전 그때 당연히 신용은 그렇게 신용 안 쓰고 주식한 사람 봤어. 그러고 하다가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도 돼 있고 신용이란 게 이게 무섭구나. 차라리 그냥 처음에 뭐 그렇게 그때는 그래도 어린 나이다 보니까 자산을 크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때 당한 게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생각하게 되면 그때 당해서 그때 피 흘리고 진짜 괴롭고 죽을 것 같았던 이런 마음들이 그때 당한 게 낫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서 무서움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초기에 처음부터 그걸로 성공을 했으면은 뭐 레버리지로 해서 성공을 해서 딱 해서 이게 돈 버는 거지 그랬으면은 오히려 중간중간에 꺾였을 때 그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당한 게 낫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미국 시장 무겁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 23,000 안쪽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묵직하다. 이거 주봉으로 볼까요? 어제도 잠깐 본 건데 이렇게 되면은 왜 지난 10월 달부터 여기를 못 돌파할까요? 장벽이 딱 펼쳐져 있는 거죠. 못 가.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 시장은 반응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못 가니까 밑으로 그럼 툭 밀렸다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니까 미국은 미국 얘기고 우리 식으로는 계속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도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저렇게 나오는 게 불편하다라는 사실들. 그러면 일단 멈출 수 있는 자리가 저점 지난번 박스권으로 본다 그러면 22,000 초반입니다. 지금 22,000 초반은 여긴 적어도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22,000대 초반 정도가 나스닥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데 이거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다음으로부터 밑으로 봐줄 게가 또 한참 더 밑에까지 찍고 그러니까 돌린다. 그러면 시간적이나 또 기간 가격 조정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21,000이죠. 그러니까 밑으로는 또 거기까지는 염두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7%는 더 빠질 수 있는 이건 그럴 가능성은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어른도에 두고 본다. 그러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AI 쪽 이제 하드웨어도 빠지고 소프트웨어도 빠지는데 소프트웨어가 먼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해야죠.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22,000대 직전 저점이죠. 그래서 마무리되고 돌아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런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까 했던 이제 미국 증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달러는 그래도 강세로 가는데 10년물이 이제 금리가 빠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러면 이것저것 이런 자산 저런 자산 찾다가 막 당했어요. 힘듭니다. 안 되겠다. 그냥 채권이나 사고 위험자산 이제 모르겠어. 채권으로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거는 그냥 추측이고 거기다가 또 지금 또 보니까 이번에 케빈 워시 선생님도 아니야 매파 아니야 너희들 왜 이래 라고 하는 이 증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 떨어져야 돼? 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기 금리가 떨어져 주는 게 더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 금리는 지금 10년물만큼 잘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환율도 다시 1,470원 1,430원 80원 여기 30, 80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 아직 고점을 향해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12% 무슨 자산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빠진다 하루에 불안해요. 불안한 거죠. 그러면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요즘 코인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인 하셔서 돈 많이 버신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뭐 슈퍼카. 예. 저도 봤어요. 저도 한 다리 건너서 하는 후배가 형 이런 거 타봤어 하면서 같이 둘이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때가 오는구나. 와. 예. 그래서 뭐 금방 돈 벌었다고 하더니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부진하다 보니까 정리하고 주식으로 오는 거겠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다시 돌아오면서 주식.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코인처럼 한다는 얘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딱 해서 올라가는 거 있다가 거기서 오케이 가자라고 해서 매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코인도 급하게 밀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코인이 있어요. 예, 코인 뭐 그래봐야 뭐 알트코인 이런 거 없고 다 이거 둘 중에 요 쪽도 있는데 지금 많이 좀 최근에 들어간 거 많이 겠죠. 예전부터 들어간 거는 뭐 수익은 아직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들어간 것까지 합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반납된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추가로 한번 더 사볼까란 쪽들은 있는데 이거는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돌아가는 게 좀 확인되겠죠. 지금 일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다 와간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항상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급하게 밀릴 때가 단기 저점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말 사이에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한번 자리를 잡아볼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또 축제로 남기겠습니다. 거기다 유가 또 다시 밀리고요. 거기다가 지금 금, 은, 동. 예, 금이 또 13% 빠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은이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이게 또 빠져서 여기를 이탈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세가, 예, 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드렸었죠. 그렇다고 해서 구리가 강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지금은 아예 이 원자재 쪽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덩치 자체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은은 가장 많이 수익을 보긴 했지만 거의 이제 저는 없습니다. 예, 그런 쪽인지 하지만 금도 줄이고 예, 또 구리도 좀 줄이고 그래서 다 같이 줄여서 그냥 포지션 자체를 축소시킬 겁니다. 축소시켜 놓고 여기서 축소한 거를 요걸로 예, 조금 더 옮겨갈까 지금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거는 조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자산의 노출도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게 보이고 있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보니까 미국 증시에 악재만 5개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선방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뭐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알파벳 얘기 나오죠. 그래서 다 좋은데 자본 지출을 크게 늘렸다. 이거 가지고 그 중소국가 1년 예산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이게 부담일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나중에 상황 바뀌게 되면 역시 알파벳이야 돈 그렇게 투자 많이 하고 이제 거의 딱 꽉 하나 잡을 걸로 가고 있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큰 시기고 소프트웨어의 마지막 남은 뭐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느낌처럼 시저가 한 얘기긴 한데 예 그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처럼 예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마지막 그러니까 바닥을 자꾸 돌린다 그러면 알파벳이 자꾸 그 하드 캐리 할 것 같아요. 목살을 딱 긋고 쭉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 어떻게 잡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 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장 종목들도 거의 이제 다 오는 종목들 어제 보면은 시가가 여기였습니다. 시가가 여기고 밑에서 이제 쫙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리 들어온다 그러면 사는 거 맞는데 왠지 또 여기 몇 번 살 수도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종목들은 최근에 좀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런 패턴들 이건 가장 센 종목입니다. 이런 패턴들 좀 쭉 쳐져가지고 그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그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도 지금 이제 생각하는 자리들. 예, 그래서 요 정도면 됐네.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도 이제 들어오고 이제 거의 이게 지금 이제 들어오는 자리들이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은 한번 배팅이 들어가 봐도 될까란 쪽들까지 서서히 다가오고 있거든요. 워낙 좀 재미없다가 툭 빠졌는데 근데 여기서는 보통 이럴 때서는 약간 언더슈팅이라고 그러죠. 밑으로 한번 출렁이는 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한 아마존 또 흔들리네요. 12% 빠지네요. 좀 시간 내에서 네 그러면 202달러 여기네 여기 실적 발표하는데 조금만 뭐 이상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아마존까지 빠지게 되면 또, 오늘 미국 시장의 분위기 그렇게 또 썩 좋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네, 지금 약간 소프트웨어의 종말? 이런 분위기? 타격?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은 미국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그래도 알파벳 정도면 밀리면 사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일까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제 은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거기다가 가상화폐도 부담이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처분해서 증거금 채운다,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동반 추락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뭐 하나가 어느 정도 바닥을 마련돼서 다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된다면, 아까 그 A란 투자자, 뭐 가상화폐 다 투자했던 이런 상황이 혹시나 한국물이나 요즘 보면 한국이 그렇게 핫하다며 가자 라고 한국에 가서 투자를 했다가 이런 쪽에서도 다치다 보니까 가장 황금성 좋고 가장 언제든지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지 뭐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매도가 집중되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현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돼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이죠. 어제 기록적인 숫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수급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수급을 보게 되면 2월 1일부터 2월 달만 들어서 나온 수급을 본다. 이거 안 나오네요. 예. 아쉽네요. 예. 나오면 참 좋은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좀 금액이 살아서 좀 그렇다고 쳐도 외국인들 이제 거의 아마 10조 매수, 10조 매도 이렇게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약간 매도 돌파, 개인이 10조 가까이 매수, 외국인들이 그거 기관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머지 포지션 볼까요? 선물 매도, 양 매수, 그러니까 콜, 풋 다 매수인데 풋이 상대적으로 좀 우위하죠. 주식 선물 52만 개 매도,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지션 자체가 하락, 약간 변동성 크겠지만 하락, 주식 선물 매도 하락, 이런 쪽이 포지션인 거죠. 이런 걸 봤었을 때도 그렇고, 이 적극적인 매도 포지션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적극적인 매도 포지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은 선물 매도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 선물이 약간 플러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센 거지. 저희가 보통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선물 매도가 누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방향은 하락이야. 예, 파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예, 파생. 그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게 되면 선물을 그렇게 많이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를 먼저 구축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선물 매도가 가동되면서 주식까지 같이 프로그램 매도 끌어오면서 시장을 밀어버리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네, 파생 분석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또 하나 안 좋은 모습들이 고용지표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결국엔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감원 계획이, 그러니까 감원은 늘어났는데 지금 그렇다고 채용은 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감원은 더 늘고 채용은 줄어든다. 지금 나오는 분위기. 그러니까 AI 쪽에서도 이게 가동화되면서 약간 좀 계속 활성화되면서 효율화는 좋아진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고용과 동반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또 고용지표에 대한 부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경기 우려가 자극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요. 왜냐면 미국 GDP 성장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데이터 센서, 건설하고 미국으로 와라, 안 그러면 관세 때릴게 라고 하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 투자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GDP는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고용이 이게 못 따라오다 보니까 조금 부진하게 되면, 원래 이걸 가지고 그러면 고용이 안 좋고 물가만 떨어지게 되면 금리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또 이제 되게 애매한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갈팡질팡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연준 의장분께서, 아니면 연준 의장님과 함께 그 친구들, 연준 의장의 친구들께서 어떻게 가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건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제가 나온 뉴스 중에서 요게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퀄컴 주가 급락했거든요. 메모리 부족해서 어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칩들을 사용하는데 메모리 때문에 제대로 이게 출하가 안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들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 주가 급락하죠. 이런 거 같고,
지금 HP, 델, 에이서, 아수스 이게 다 뭡니까? 다 노트북 PC 브랜드들이에요. 이게 하도 비싸다 보니까 중국 메모리 사용을 검토한다. 요거 보게 되면은 삼성이나 그러니까 하도 메모리가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메모리를 써서 탑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새롭게 떠오르는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는 공급에 대한 얘기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중국이 우리한테 수주가 들어와, 자 빨리 만들어 하고 쫙 하고 또 들어가야죠. 근데 아직까지 중국의 수율이나 아니면 중국의 메모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데 불량률이나 뭐 그러니까 수율 불량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만족할 만한 수위가 되는 수준이 됐느냐,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까지 저 난야까지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쪽 중국에 가서도 타진해서 혹시 있어요? 라고 한다는 것들. 그럼 중국이 만약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수요가 들어오네?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막 중국에 뭐 한번 된다 그러면 뭐 하십니까? 증설 팡팡팡 이렇게 늘려가게 되면 이게 꽤 부담스러운 얘기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또 체크해야 될 뉴스. 그러니까 수요 뭐 지금 뭐 아이고 누가 뭐 데이터 센터 많이 공급해서 뭐 서버에 뭐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수요 얘기는 제가 보기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요 가지고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공급입니다. 공급 사이드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를 지금 계속 체크하는 게 반도체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 거의 한때는 맥이 아니 오히려 좀 강한 변화가 나오는 게 엔트로픽이에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법률 관련된 쪽으로 법률 쪽에 관련된 AI 쪽 클로드 뭐였더라? 클로드 뭐 공개를 하다 보니까 법률 관련된 쪽에 SAS 쪽들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고, 이번에는 금융분석 AI 클로드 오퍼스 4.6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약간 해당되는 산업 쪽으로 AI가 발달돼서 나온 걸 이제 살살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추론 과정까지 완벽하게 들어간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또 4.6이면은 약간 또 다음 버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완벽했다 그러면 클로드 오퍼스 뭐 이제 프로 아니면 클로스 오퍼스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익스펜션 뭐 확장판 뭐 이런 식으로 딱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재무자료, 규제 공시, 시장 데이터 분석 이제 이것도 어제 보니까 매일경제 TV였나? 거기서도 AI 에이전트, 분석하는 에이전트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맞게 AI가 돌아가면서 뭐 시황 분석부터 이렇게 쭉 하는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런 때가 돼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자료를 공급했던 쪽들에서 팩트셋, 뭐 무디스, S&P 글로벌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도 보면은 요즘에 FN 가이드라고 아시죠? 이거 저도 엄청 잘 보고 있는 거. 요거 FN 가이드 요거 이 회사 주가 혹시 보셨나요? 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가 여기 와 있어요.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나 이걸 가지고 FN 가이드 구독하는 거 아시죠? 이거에서 구독해서 이게 늘어난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네요. 그런데 보기는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매매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실적이 700억이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땐.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2배가 올랐죠. 근데 실적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쪽에서 블라블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실적 나오는 것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고, 이런 쪽까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었죠. 증권주 가고 그 다음에 제 기억은 한국경제TV 이것도 주가가 거의 그만큼 갔었어요. 한국경제TV도 주가 갔었는데 요즘 왜 못 가느냐?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전문가 활동이 전부잖아요. 네, 전부인데 이게 한국경제TV가 전문가가 좀 어렵대요. 요즘에 잘 안 된대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과거만큼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그들이 잘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다른 유튜브나 다른 쪽의 구독 모델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에어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글로다 가면서 유튜브에도 멤버십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그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다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런 쪽들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장이 강할 때 또 이제 증권주 플러스 알파 갔던 것들 이런 거 안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좀 특이한 거고, 우리 FN 가이드가 부각받는다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있고, 또 미국 얘기하다가 또 왔다 갔다 정신없네요.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야간 선물이 지금 0.6%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일단은 추가로 밀리는 거죠. 근데 코스피는 일단 자리를 보게 되면 지금 자리가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 아마 여기서 많이 열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5,100 중반 여기는 딱 단기적으로는 아까 일본이나 나머지와 비슷해요. 지금 지지받고 여기서 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크게 지지 뭐 변화 없다 그러면 돌릴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건 이거예요. 거래입니다. 이런 상태 쪽에서 딱 돌릴만 지금까지 보게 되면 돌릴만한 자리긴 한데 이렇게 과열된 거래 가지고 이걸 돌린다고 해 봐야 그럼 여기서 지금 뭐 거의 뭐 충돌이 나인 외국인 내국인 쪽에서 충돌이 나인 상황들이고 이런 상황 쪽에서 돌려봐야 살짝 들어와서 그러면 다시 5,300 안쪽까지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이 과열을 안고 그냥 앞으로 이상 없어 쭉쭉쭉 계속 나가겠느냐 이게 고민인 거죠. 만약에 이 상태로 왔었을 때 이렇게 들어왔다 거래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러면 오히려 어제 종가상으로도 좀 들어가도 좀 사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너무 과열을 보여요. 이러면 주가가 제대로 못 가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인데도 변곡이 아니라 그냥 추세가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걱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무리한 단계가 아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시장에서 현금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좀 관망보다는 좀 시장의 흐름들 보고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날이 벌써 지난주부터였습니다. 지난주 한 수목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출렁이다가 더 갔다가 출렁이다 보니까 아이고 정신없어 라는 쪽들이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똑같아요. 5,200, 5,300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어 있는 지수긴 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 본다고 하더라도 볼까요? 뭐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와서 좀 급하게 올라온 거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이 그게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조금 쉴 때는 쉬어주고 그래야 힘 받고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때까지 보게 되면 한 달은 좀 쉬어줘야 돼요. 그렇다가 그 다음 달쯤 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월봉상입니다. 월봉도 이렇게 급하게 올랐는데 적어도 이것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게 뭐 4,800은 일단 뭐 4,800 뭐 밑으로 뭐 어느 매쯤은 또 들어오겠죠. 그건 근데 지금 미리 예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 그동안 여기까지 오른 게 얼마니까 거기서 뭐 어떤 수치 가지고 기술적인 분석 가지고 막 하는 건 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정황들이 됐었을 때 요 정도쯤 되겠지라고 보는 게 더 좋겠지. 이걸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오겠으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현금 없으시면 안 됩니다. 현금을 좀 적정하게 갖춰놓고 시장 분위기를 보는 게 더 좋겠다. 한쪽으로 다시 한번 저는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지금 코스닥도 볼까요? 강하게 들어왔다가 밀렸다가 좀 돌리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돌려서 오늘 다시 양봉으로 만들어 놓는다. 가장 좋은 패턴이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힘이 이쪽 거래량 만만치 않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이게 툭 밀린다 그러면 여기 적어도 일단 가장 보는 게 1080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또 한번 밑으로는 여력을 열어놔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또 코스닥 종목들도 그래요. 살만한 것들이 안 보이고 있고 다들 올랐다가 목에 좀 찼다가 조금 약간 조정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매수하라?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분위기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이거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아까 또 많이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또 지금 가장 강한 종목들 쪽에서 사봐야 될 것들 삼성전자 이것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자리 사보고 싶은 자리이긴 한데 이 거래나 지금 동향 봐서는 조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5만원대 중반까지 또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 자리 그럼 이번에 만든 요 자리 정도까지는 좀 보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붙어가지고 달려온 자리다 보니까 한번 툭 밀려줘야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전후좌우 눈치를 좀 보고 움직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보시는 거 현대차 뭐 하이닉스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요. 현대차 이거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그냥 위쪽으로 간다고 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갔다 툭 왔다 갔다 톱니바퀴가 저는 우상향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마저도 힘드네요. 워낙 매도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현대차도 일단 수원 거어 놓게 되면 48만원대
요 정도쯤 밑으로 48만 원대 지난번 저가가 46만 9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거기가 더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터치를 해야 그러면 단기평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돌리는 거 보고 요런 때가 강해집니다. 요런 자리 때 한번 47만 원? 예, 한 48만 원 요 초반대 요때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고점이 낮아져요.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보시는 게 좋겠고 혹시나 툭 하고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다 갖고 계지 마시고 다 사지 마시고 한번 가격 맞다 그러면 툭툭 아주 이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래 빠지는 거 좋습니다. 이런 건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팡팡 뜨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또 강한 쪽들이 그동안에 하도 강했다 보니까 좀 소외됐던 쪽들 중국 소비 유통주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고 카지노 호텔 이건 뭐 지난주부터 언급은 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 그냥 그렇다. 아마 오늘 시장이 강하지 않다면 이쪽으로는 계속 또 푸시가 들어오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설가 지금 다음 주가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설 연휴가 이쪽에 있고 중국 천절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시장이 약하다 그러면 계속 이쪽 종목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중국 소비 지금 내수 보니까 저것까지 움직여요. 그 패션 의류 이런 쪽들까지 움직이고 거기다가 부동산 관련된 자산주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단기 흐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고 그렇다고 이쪽에서 계속 또 종목들이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서 다음 주 정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 뭐 이런 정도쯤 목금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수초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간단한 쪽에서 거기서 플레이를 해보는 정도로 그러면서 대응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근데 또 잘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시고 또 툭 밀렸는데 또 매매하는 정도 짧게 매매하는 정도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까지 또 분위기가 나오네요. 카카오뱅크 실적 좋았습니다. KB금융도 괜찮은데 여기서 금융주를 또 확대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주까지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보험주도 보게 되면 한때 뭐 DB 손해보험 이게 강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쭉쭉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한 이틀 동안 쭉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죠. 근데 어제 보니까 KB금융 보면은 와 KB금융도 놀란 게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게 자꾸 채워지네요. 네. 마음이 급하면 잘 안 됩니다. 예. 보니까 주식 소각도 한 1%대 하고 그리고 거기다 7천억대가 분기 영업이익이 나오더라고요. 와 엄청난 회사입니다. 7천억대로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7428 거의 한 3조 이상을 버는 회사로 영업이익이 그렇게 바뀐 회사로 바뀌어 있는데 3조 버는데 시총이 한 54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거를 계속 또 붙여내는 또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에 붙여내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위상은 되는구나 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위로 막 쫓아가느냐? 금융주 이렇게 매매하면 안 돼요. 금융주는 약간 눌렸을 때 매매하는 게 좋지. 지금 부각받는데 쫓아간다 그러면 또 다쳐요. 그럼 기다렸다가 또 올라올 때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지금은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말씀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이고 그래서 약간 시장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아지실 거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첫 번째는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해서 지금 아니면 안 돼. 오늘 아니면 내일 당장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강력한 욕구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내일 못 사면 다 포부 느낄 것 같은데 남들이 다 돈 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버시는 분들은 벌써 예전에 사서 이렇게 쭉 끌어오는 분들이 돈 번 거지. 그럼 제가 그분들 따라가려고 지금 여기서 사서 조금만 더 5% 내일 더 먹어야 돼. 그들이 5% 더 먹는 게 배 아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해야 그 다음에 갈 수 있겠다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꼭 현금 좀 준비하시고 어느 정도 적정 현금 가지고 다시 이때쯤 됐다 싶으면 그때 좀 과열이 좀 지난 다음에 란 마음으로 좀 그런 데서 안개가 조금 거칠 때 그때 사서도 늦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또 저희보다 더 시장이 오래 갈 거예요. 저희 죽은 다음에도 시장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밖에 없다는 듯 그렇게 매매하시면 결국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좀 과열은 좀 삭히시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토요일이니까 8시 예, 파워 수급으로 출동. 예, 저녁 8시 토요일 예, 라이브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은 종목 얘기 또 많이 해드려야죠. 네, 그렇죠. 해서 뵙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